세종에 청사 국회 이전하고 하면서 천도론 이야기 나오면서 갑자기 옆 동네들 아무 호재 없는데 가격 뜬다고 하면서 가격 띄우고 있죠. 그 중에서 세종 못지않게 띄우고 있는 지역 대전입니다. 집값 상승률 2위, 1위는 세종이죠.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대전은 청주와는 다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외지인보다는 지역 내 실수요들이 많았고 택지지구나 신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서고 있다. 분양 기다리고 있다. 즉 분양 받으라 이 얘기죠. 원래 언론은 어디 편이다? 건설사 편이다. 사실 저기 규제지역 지정되기 전에 무슨 얘기들 했었어요. 동안에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올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번엔 지정됐어도 이렇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분양 잘 돌리려고 하는 거죠. 혁신도시 지정, 정비사업 활성화, 원도심 변화에 바랍니다. 사실상 혁신도시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혁신도시는 자족시설이 그만큼 갖춰지고 거기에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지정해주면서 좀 성공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만큼 들어갈 만한 수요가 없죠. 워낙 자동시설 부지가 많으니까 수도권에도 많고 혁신도시도 원주에도 있고 나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늘어난다, 원도심 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어넣고 있는 거죠.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가격이 뜰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비사업 맨날 공급 부족이라서 가격 오르내고 정비사업해서 가격이 뜨는 거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국 상승률 2위, 1위가 세종이죠. 규제가 무색하다 라고 하면서 아파트, 껑충 규제 전보다 더 올랐다. 2주 전에 이런 이야기들 나왔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봅시다. 2주 전 말고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죠. 관망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천도론으로 말도 안 되는 외부 수요들이 들어갔다. 내부 수요들이 많이 거래한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됐다. 언제 많이 본 상황이죠. 예전에 대대강 뛸 때 막 찝어주고 그런 식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때야 오래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규제가 엄청나게 누적되고 거기에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천도론 같은 이슈는 일시적이다 라는 거죠. 아직 가격 상승률 높긴 높아요.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동구만 조금 올랐고 중구는 조금 떨어졌고 서구 유지, 유성구 떨어지고 대덕구 유지 뭐 이런 상황이다. 매수 우위지수 떨어지고 있다. 100도 안 돼요 지금. 매매 전망지수 떨어지고 있다. 즉 그거 잠깐 거품 껴가지고 더 미래는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빠지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저런 이슈를 이용해서 정비사업 때문에 뜬다. 정비사업 때문에 뜰 이유 없죠 사실. 멸실 나서 뭐 수요들 돌아다닐 수는 있는데 세종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정비사업이 추후에 공급으로 들어온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정비사업 때문에 뜬다는 얘기가 나오냐. 원도심이 개선되니까. 원도심이 개선되면 거기에 있는 정비사업에 안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뜰 이유가 없죠.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그냥 가격 비싸지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지역 가격 비싸지듯이. 매매 거래량 어때요? 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8월에 잠깐 늘었네요. 떨어지고 있죠. 9월 지금 한 20일 정도 더 남았는데 20일 정도 600건 안 나올 것 같죠. 10월 거의 신고 안 됐으니까 마찬가지고 매매 거래량, 분양권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외지인 매매 거래량 어때요? 언제 한번 많이 들어왔어요? 6월에. 6월이니까 뭐로 보면 돼요? 6.17 이후 안 들어온다. 법인 매매 거래량. 법인이 사는 것은 역시 6월까지 급등했다가 안 사죠? 안 사요. 그리고 법인이 파는 것들은 늘었다. 8월에 이제 줄었죠. 왜 다시 줄었어요? 안 팔려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안 사서 주는 거죠. 왜? 보면 어때요? 지금 뭐 아까 내부에서 많이 산다고 그랬는데 내채 중에 한 채 외지인이 샀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외지인 투자 수요 유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부동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사에 나오면은 이런 내용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죠. 오른다고 얘기하는 중개사들이랑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중개사들이랑 보면은 이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 왜? 기자들은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웬만하면 골라서 취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다 라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현지에서 이렇게들 말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호도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장 아파트를 봅시다. 가장 유명한 빠시웅이 추천했던 둔산 클로버 그때 엄청나게 올랐었죠. 전세는 거의 안 올랐는데 이것도 끌어올린 거죠. 매매 올리면서 쭉 올랐다가 지금 멈췄고 13억 1000에서 13억까지 조금 떨어진 다음에 지금 비싼 건 13억 5천까지 나오는데 12억 5천 매물도 나오고 있다. 탑층인데 전용 102 마찬가지죠. 똑같은 형식이죠. 그리고 11억 5천도 나오고 있지만 11억도 나오고 있다. 여기는 아직 호가가 덜 떨어졌죠. 11억 2천이 신고가긴 한데 여기도 탑층인데 얘보다는 저렴하게 나오고 있다. 여기는 아직 호가가 덜 떨어졌고 이쪽은 호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 다른 아파트들 볼까요?
도룡, SK뷰 조금 떨어졌죠. 12억 1000에서 11억 6500까지. 목련, 크로바 근처에 있죠. 여기도 9억에서 지금 더 높아졌죠. 그리고 일단은 다른 건 둘째치고 6월까지는 그래도 거래량이 좀 나왔는데 안 나오다가 8월에 한 건, 안 나오다가 9월에 한 건,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좀 거래가 활발하네요. 트리플CT 9억 7천까지 찍었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아직도 엄청나게 상승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선도 아파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 오르고 있는 단지들도 거래량 엄청나게 급감했고 하나둘씩 떨어지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거래량이 많을수록 그게 더 눈에 띄죠. 거래량이 없으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거죠. 거래량이 많은 단지들은 눈에 확 띄게 떨어지고 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띄우는 이유는 뭐예요? 분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저번에 행정수도 이전으로 엄청나게 뜰만한 이유가 있느냐. 지금 이미 청사 웬만한 건 다 옮겼죠. 그렇다면 세종에 옮길 만한 거 뭐 있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국회인데 국회의 국회의원들 거기 평생 일하나요?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들? 5년 임기 끝나고 재선이 되면은 더 일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방 빼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근처에 아파트를 살까요? 그것도 세종도 아니고 대전까지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행정수도 이전 웬만한 거 다 이전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전해봤자 별로 큰 효과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띄우냐? 그냥 올해 엄청나게 많이 남았으니까 요거 빨리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10월에 1100세대 정도 남았고 11월에 1400세대 정도 남았고 12월에 얼마예요? 3000세대 정도 하죠. 1100세대, 1400세대, 3000세대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5649세대 들어온다. 올해 말에만. 이 엄청난 분양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규제지역 지정됐겠다. 허그 거분양가 규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양이 훨씬 더 저렴하다. 엄청난 기회다. 로또다. 이런 식으로 분양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번 그렇다. 분양이 많이 되는 지역들. 제가 수용성 중에서 수원을 그때 특히 이야기 많이 했었죠. 수원이 가장 이슈가 되는 이유. 수용성 얘기하면서 맨날 수원 얘기만 하고 있다. 기사들이. 그리고 수원이 제일 많이 떴죠. 왜 그래요? 수원에 엄청나게 많은 분양이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대전도 마찬가지다. 하반기 돼서 더더욱 띄우려고 하고 있죠. 왜? 엄청나게 많은 분양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이죠. 전세가는 좀 들쑥날쑥한데 이 정도로 되고 있고 소폭 변동률이 하락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동구나 이런 데는 올라가고 있고 중구도 올라가고 있는데 서구, 유성구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대덕구는 유지. 이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전세가격 지수는 100% 신뢰할 게 못 된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재계약한 거 다 떼니까. 투기 조작하는 유튜버들 그 사람들 그 업종에서 벌고 있죠. 진짜로 신뢰를 하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댓글 보니까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해서 저희처럼 아예 업종 때려치고 하는 것도 아니죠. 거기서 계속 돈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꾸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세 가격이 받쳐줘서 올릴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세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고 하는데 전세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전세 가격이 받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전세 들여가지고 그 전세가 비싸게 해줘야지 내 자금이 조금 들어가면서 가격이 오른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나머지 대부분이 다 저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5%밖에 안 올리는 게 현실인데 그런 부분 다 떼고 가격 지수 갖다 들이대서 이야기를 한다. 그걸 가지고 전세 가격 지수에 대해서 통계를 개편하겠다. 지금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통계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 몰아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마지막 발악이죠 그게.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는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 그렇죠. 열실이 많이 나지 않는 이상. 전세 시장 동향, 전세 수급 동향도 다른 데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과는 다르게 멈췄죠 거의. 그리고 전세 거래 지수 뚝 떨어지고 있다. 즉 뭐예요? 계약갱신 청구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전세 전망 지수 6월이 오히려 피크였죠. 떨어지다가 임대차 3법 때문에 조금 심리 다시 살렸는데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전세 전망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으로 호도해서 잠깐 올린 거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추세다.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줘요. 그래프는 안 들고 온다니까. 자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혁신도시. 아직 갈 길은 멀다. 지정만 된 혁신도시. 항상 모든 혁신도시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혁신도시들 대부분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전국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 실입주율 30% 이거밖에 안 된다. 진짜 막 예전에 혁신도시 지정해주고 혹은 테크노밸리 막 지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석시설을 했을 때 혹은 산업단지 만들어주고 이런 게 도움이 되던 시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승광 같은 경우 여수산업단지 영향 많이 받죠. 광양 같은 경우 제철 영향도 많이 받고 포항 같은 경우도 포항 제철 영향 많이 받고 울산 같은 경우 뭐 조선소나 이런 그 산업단지들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재 기업이 그렇게 막 늘어나던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족시설만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 3기 신도시에도 자족시설 굳이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얼마나 채워질까?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돼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베드타운이 될 수는 있다. 그런 점도 걱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어디서 많이 빠질 것이냐. 오히려 2기 신도시 같은 데서 혹은 기존에 지정된 산업단지 쪽에서 빼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쪽이 더 위험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죠. 지금 동탄의 테크노밸리에 기업이 왜 확 줄었게요? 경제 위기 때문에 줄었죠. 경제 회복되면 그 사람들이 동탄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3기 신도시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 자족시설에. 그렇다면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3기 신도시로 갈까요?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오죠. 동탄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역 분석을 할 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딱 그 지역의 호재만 들고서 무조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실입지율 30%.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않겠느냐. 원주, 나주 이런데 사실상 대도시도 아닌데 혁신도시 들어온다고 해도 기업들이 유치가 잘 안 되겠지만 대전은 광역시라 괜찮다. 그렇게 보기에는 대구도 마찬가지다. 금오지구 상가도 절반 정도, 대구 혁신도시도 상가 작살나고 있고 인구 유출되고 있죠. 혁신도시 계획 인구 76% 이상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변 구도심 인구 블랙홀처럼 끌어들였다. 대구에서 대구로 이동한 거다. 그냥 일자리 찾아서. 그리고 인구는 유출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고 있어서 대전도 마찬가지죠. 대전에서 대전으로 이동할 것이다. 대부분이 구도심 쪽에서. 세종에서 올까요? 아니면 대전 인근에 조금 더 작은 도시들 그쪽에서 올 수는 있겠지만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죠. 임대사업자 매물 대전이 많죠. 수도권 서울 및 인천, 그 다음에 이쪽에 투기 엄청 많이 들어갔으니까 경기 제외하고, 그 다음에 부산, 여기는 도니까 도 전체적으로 보는 거 말고 광역시 중에서 보면은 부산 다음 대전이죠. 그만큼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이죠. 결론, 대전 뭘로 띄웠어요? 천도론. 하지만 이 천도론이 대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거의 없다. 2번 혁신도시. 최근 혁신도시 성공 사례, 엄청나게 성공한 사례를 들고 오더라도 거의 성공 불가하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정비사업 추진으로 집값이 오른다? 지들 말대로라면 공급 증가죠. 집값 올릴 요인 아니죠. 공급 증가하니까 집값 올릴 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른 이유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주택들은 가격이 오른다. 이것 때문에 많이 오르는 거죠. 사실 천도론 이런 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다른 데까지 띄우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오르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은 오르죠. 원래 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추진 안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재개발은 그렇다 칩시다. 재건축 추진하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다. 근데 자꾸 공급 부족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구라라는 거죠. 자, 오른 이유는 이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대량의 분양 앞두고 가격 띄우기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지 부동산에서 뭐라고 나온다? 외지 투기 수요 유입은 이제 제한될 것이다. 마지막에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